네, 일단 다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이어서 저창 위상수학 쪽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목은 커브와 이제 멀티 커브라는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음, 그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하이퍼볼릭 플레인의 아이소메트릭 그룹을 PSL2R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내었는데요. 얘는 지난번에도 한 분이 질문을 주셨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서피스인 이제 토러스의 타이코는 스페이스처럼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하이퍼볼릭 서피스들이 모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유니버설 커버이기도 해서 이제 이 맥락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헷갈릴 때마다 그냥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이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얘의 이제 엘리멘트들을 클래시파이를 해드렸고요. 이게 지난 시간 얘기였고 이제 여기에 서브셋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토러스의 매핑 클래스 그룹이라고 불릴 수 있는 녀석이 PS2 Z로 들어가 있었고 네. 얘를 그대로 클래시파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얘가 크게 일리틱 파라볼릭 이제 하이퍼볼릭 혹은 록스드로믹이라고 불리는 녀석도 분류가 되었고요. 일리틱의 경우에는 특히 디스크릿 레티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상 파이나이트 오더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두 개는 약간 그러니까 일리틱 파라볼릭 하이퍼볼릭은 세 개로 이렇게 잘 나눠진 게 많은데요. 파라볼릭 말씀드리면 얘는 사실은 토러스 위 어떤 레이셔널 방향을 고정하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제 아이덴 밸류가 이겨서 이제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일 때 레이셔널 방향이란 거는 그 방향을 그냥 꺼서 감아 보면은 클로즈업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클로즈 커브가 되는 거고 그래서 토러스의 클로즈 커브를 보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두 개 그러니까 일리틱 파라볼릭 말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인 건데 임플리케이션의 반대는 아닌데 파이나이트 오더인 거랑 픽시스 커브는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할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면 아이덴티티는 둘 다에 해당할 테니까요. 아이덴티티 맵은 어쨌든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근데 하이퍼볼릭은 두 개랑 확실히 결부되는 그러니까 별개로 볼 수 있는 성질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픽시스 이 경우에 이제 커브가 아니라 two independent 디렉션인데 이 디렉션이란 거는 이제 이레이셔널한 방향을 디렉션으로서 고정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렸듯 약간 이런 식이었으면 한쪽으로는 거리를 떨어뜨리고 한쪽으로는 거리를 좁히는 약간 네 이쪽으로는 줄이고 넓히고 이쪽으로는 줄이는 이런 형태의 스트레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이퍼볼릭 세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는 토러스 위에서 한 거니까요.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맞을까 이제 고민을 해야 하고 오늘은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기억이 여전히 잘 안 나시거나 아니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괜찮으시면 이제 네, 어떻게 가져올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토러스에서는 지금 분류하는 데에 물론 세 가지 크라이테리언 중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 프로퍼티 중에서 하나만 커브를 리퍼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을 커브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토러스에서 이론을 만들고 싶었다면 이런 식으로 되었을 겁니다. 저희가 마킹이 꺼져 있는 그러니까 타이코노 스페이스에 생각하실 때는 항상 타이코노 스페이스 혹은 타이코노 스페이스와 결부되어 있는 오브젝트 생각하실 때는 이제 모듈라이로서가 아니라 마킹이 꺼져 있는 얘가 그러니까 파이1이 주어져 있고 얘의 제너레이터가 빨간색 이렇게 남겨둘게요. 얘가 파란색에 대응이 된다. 이런 그 맵이 이미 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방향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커브가 끄어졌을 때 이 커브를 어떻게 파라메트라이즈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커브들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조금 코디네이트를 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토러스의 경우에는 그냥 유클리디안 플레인에서 이제 원점의 리프트들이 그러니까 한정의 리프트들이 이렇게 레티스로 나타나게 되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냥 레이셔널 방향을 끊고 이렇게 끊고 제 프리미티브 구간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3, 네. 코프라임이니까 이런 게 이제 이런 이 코프라임 이제 코디네이트들이 각각 커버가 될 테니까 이거 이제 파라메트라이즈 하면 되는데요. 그거의 방식은 한 가지 방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의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 초록색이 한 바퀴 갈 동안 한 바퀴 간다는 것은 레티스 포인트까지 갈 동안 빨간색이 몇 번 만나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같은 한 번으로 쳐주고요. 그러니까 끝점의 경우에 두 번 각각 따로 세지 않고 두 개 합쳐서 한 번으로 쳐주면 이제 빨간색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숫자가 하나 나오죠. 만약 파란색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코디네이트 주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2,3이 나오니까 그 레티스 형태를 이제 서피스 위에 커브들 사이 인터섹션을 가지고 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고 하면 여기 이쪽 커브를 생각해 보면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 커브랑 같은 거니까 일로 가실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이쪽을 대칭시켰거나 아니면은 이 X축 방향을 대칭시키면은 얘도 이제 빨간색이랑 만나는 방식은 3번 만나게 되고요. 파란색이랑 만나는 방식은 2번 만나게 되어서 이게 이제 원투원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해결을 뭔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섹션을 사인드 인터섹션 안 하고 언사인드 인터섹션을 한 거니까 약간 방향을 제대로 줘서 재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 어떤 방향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그러니까 3,2랑 3,-2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죠. 네. 그게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중에 보시면 그러니까 곧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저희는 커브 자체를 봐야 커브의 그러니까 언오리엔티드 커브를 다뤄야 한다는 게 저희 그림에 사실 맞는 방향이고요. 그 호몰로지 인터섹션 폼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호몰로지를 디텍트하는 것도 아니고 커브의 사인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한 지오메트릭 인터섹션을 제한한다는 게 나중에 그림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지금 상태로서는 구분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다른 방식은 뭐냐면 이 커브 그러니까 약간 수고스러울 수 있지만 코디네이터 하나 더 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의 이 기준점들, 그러니까 좌표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오리엔테이션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기준으로 1이랑 마이너스 1은 구분하셔야 되고요. 파란색 입장에서 1이랑 마이너스 1도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핵심은 초록색, 그러니까 재어져야 하는 가까이 커브들이 전부 다 오리엔티드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림이 조금 이상해져서 이 코디네이트만 방향을 줬다 하면은 대신에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이제 1,1이라는 이 새로운 커브는 재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 커브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코디네이트로서 하나의 기준 커브를 더 쓸 건데 그거는 이 좌상단에 향해 가는 거지 우상단에 향해 가는 건 아니다. 이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를 만들어줄 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가까이 재어지는 커브까지 오니티드로 두지는 않을 거란 거여서 그러니까 네, 방금 조금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 방향이랑 요 방향을 구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만을 이제 좀 편향해서 이제 선택을 했다고 치면은 이게 세 번째 코디네이트는 얘랑 이제 만나는 횟수를 재게 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요 선이 있고 요 선이 있겠죠? 그 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 만나네요. 아, 한 번? 네, 이 친구 경우는 네, 한 번 만난 거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쓰지 말고 이제 3, 2, 1이라는 좌표를 주게 되고요. 이게 그 방금 오른쪽 대각선이랑 왼쪽 대각선 방향을 진짜로 구분해 주냐라고 치면은 이 왼쪽 그 점선 방향하고 얘하고 인터섹션을 계속 해보면 훨씬 많이 만나게 되죠. 한 바퀴 갈 동안. 훨씬 많이 만나게 되어서 얘는 예를 들면 3, 얼마인지 적으면 한 5번인가? 네. 5랑은 다르기 때문에 저 두 커브도 구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메트리를 일부러 깨주는 거죠. 근데 시메트리를 깨주는 방향이 이제 재어주는 커브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좌표를 하나 더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방식이 굉장히 좀 일단 차원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좀 손해가 있잖아요. 손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왜 계속 언오리엔티드를 써야 하느냐? 토러스의 경우에는 그 에센셜한 커브들이 전부 다 이제 호모로지가 죽지를 않습니다. 그쵸? 이제 얘는 네, 얘 자체가 일단 호모로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서피스로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서피스로 갔을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커브 같은 경우에는 에센셜한 커브가 맞고요. 여기서 에센셜한 거는 그 호모토피로 없애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 호몰로거스하지 않은 그러니까 널 호모토픽하지 않은
구간 커버 얘기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얘가 디스크를 바운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호모토피라에서 없애버릴 수 없고요. 그런데 호몰로지로서는 0이에요. 왜냐하면 서브서피스를 이제 이렇게 바운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호몰로지를 이용해서 인터섹션 폼을 사용해서 다른 커브랑 인터섹션을 재보면 무조건 다시 얘기하면 그 알제브레이크 인터섹션을 재주게 되면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무조건 얘가 바운드한 서브서피스로 들어올 때랑 나갈 때랑 반드시 교차하는 방향에 반대가 되어서 합을 해보면 항상 0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커브는 이제 사인드 인터섹션으로 재어봤을 때 디텍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인드를 쓰는 건 별로 좋지 않고 왜냐하면 저희는 결국은 그 디텍트하는 걸로 커브를 파라미터를 완전히 하고 싶거든요. 1대1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서는 저희는 결국 커브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커브의 극한들을 공부하고 싶거든요. 커브가 약간 어딘가로 극한을 향해서 닫힌 커브가 아닌 약간 원 썸매니폴드 혹은 그의 유니언의 형태를 그런 오브젝트를 결국 나중에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약간 어떻게 꼬여 있어서 다시 만났다고 칩시다. 지금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는데 이 그림에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네. 여기도 블랙박스를 해줘야겠군요. 이렇게 어떻게 꼬여서 서피스 위에서 커브가 이쪽에선 반대로 가고 이쪽에는 평행하게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거 얼버무리지 말고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생각하는 거냐면요. 서피스 위에서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이렇게 해서 같은 방향으로 와지고 네, 이렇게 가지네요. 지금 이것도 하나의 그냥 커브를 그린 건데요. 이 커브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쪽으로 좀 더 간격이 더 가까워지게 더 열심히 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는 과정이 극한을 취해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커브들의 시퀀스들이 어떤 원 매니폴드로 그러니까 이런 선으로 이쪽에서는 수렴하게 되고 이쪽에서는 이런 선 같은 걸로 수렴하게 되어서 그런 원 선 매니폴드 같은 것을 만들어주게 될 건데요. 잠깐 지오데식 라미네이션이라는 걸 만들어주게 될 건데 여기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잘 맞춰져 있고 여기에는 반대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브 자체에 오리엔테이션을 줬다 치고 그게 이제 극한을 갔을 때도 이제 방향을 잘 내려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서피스에서 커브들을 이제 그 한마디로 하우스토프 그 매트릭을 가지고 약간 극한을 취해졌을 때 나타나는 오브젝트들은 애초에 커브를 언사인드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걸 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이제 사인드 인터섹션 대신에 코딩에서 약간 더 넣어서 계산해 주겠다라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거는 알겠으니 이제 하이퍼웨이 서피스를 가져오면 되는데요. 하이퍼웨이 서피스의 가장 큰 이제 다른 점은 얘를 쪼개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토러스의 경우에는 방금 저 세 개의 커브, 그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제가 새로 끈 까만색 선, 이 세 개의 커브랑 인터섹션을 재주면은 완벽하게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이퍼볼릭 서피스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거는 하이어 디너스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디너스가 더 있었다고 생각해도 이 경우도 네, 이런 식으로 잘라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디너스 개수와 상관없이 이런 모양의
오브젝트들을 여러 개를 이어 붙여서 저희는 항상 하이퍼 서피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토러스에선 이런 썸 매니플이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토러스랑 하이퍼 서피스의 이론 좀 그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돼요. 이런 오브젝트들, 즉 세 개의 바운더리가 있고요. 그 사이에 지너스는, 그러니까 여기 잘라주면 지너스가 없어지죠. 자, 이런 녀석을 저희는 페어 오브 펜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트라우저 혹은 팬츠처럼 생겼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원래 서피스에 어떤 커브가 있었다고 치면은 여기로 리스트릭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쑥 잘라서 여기가 어떻게 보이게 되겠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두 번 들어와가지고 하나는 한쪽으로, 하나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리스트릭션이 되게 될 거고요. 뭐 중간에도 리스트릭션이 보이게 되겠죠. 마지막에 리스트릭션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원래 서피스에 있던 녀석들이 각 페어 펜치에는 아크의 형태,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이어주는 이제 아크의 형태를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그 아크들을 어떻게 다시 이어붙이느냐만 잘 기록해주면은 서피스 위에 그 클로즈 커브들 사실은 리컨스트럭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어 펜치들과 그 위에 아크들을 공부를 하는 게 먼저가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쓰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지오데시컬리 얘기를 하면요. 지오데시컬리라는 것은 여기 바운더리들이, 그러니까 원래 서피스 이제는 토포로지컬 서피스가 아니라 하이퍼볼릭 서피스로 만약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스트럭처 만약에 주어졌다면 이렇게 자른 녀석을 토털리 지오데식 바운더리를 가지는 뭐 섭서피스처럼 볼 수 있냐라고 하면 항상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잘라주는 커브들을 항상 지오데식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이 반드시 있고요. 그걸로 잘라주면은 이제 하이퍼볼릭 서피스에서는, 그 하이퍼볼릭 플레인에서는요, 이런 헥사곤을 두 개를 이어 붙여준 형태가 됩니다. 여긴 직각이고요. 이렇게 직각인 녀석은 유클리디언 플레인에서 만들 수가 없겠지만, 그 하이퍼볼릭 플레인에서는 공률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내각의 합이 360도가 큰 녀석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얘를 정확하게 이 한쪽 변에 대고 이제 미러링을 해주면 이렇게 잔상이 남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어붙이고 얘를 이어붙이면은 이런 하이퍼볼릭 펜치를 만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모든 하이퍼볼릭 펜치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 이 모양들, 얘의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걔는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이 세 개의 양수로 무조건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와 하나만 엄청나게 작고 L2, L3는 적당히 큰 녀석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어요. L1, L2, L3가 다 같은 녀석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의 경우에 정말 모듈라이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 네. 이제 얘는 R3가 됩니다. 네. 이런 사실이 성립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한 번은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타이크맨 스페이스 별로 얘기 안 할 거지만 타이크맨 스페이스를 타이크맨 스페이스 하이퍼볼릭 서피스를 만들 때는 사실은 얘가 또 빌딩 블록 역할을 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지오데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 원래 얘기로 돌아가죠. 네. 두 번째, 토포로지컬리.
방금 제가 페어 펜츠에 이제 아크들을 일단 알고 그 아크들을 이어 붙여서 컵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요게 페어 펜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이 생겼죠? 네, 똑같이 생겼죠. 네. 여기에 아크를 어떻게 넣어줄 수 있냐면 바운더리를 이어줘.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이제 토폴로지가 없잖아요. 지너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 넣어주는 건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클로즈 커버 생기는 건 아니고, 왜냐면 그런 거는 어차피 바운더리 컴포넌트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걸 다루는 건 아니고 무조건 바운더리 하나에서 나와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녀석은 또 무조건 호모토피를 없애줄 수 있어요. 그런 녀석 무조건 디스크를 바운더리 때문에 그렇게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한 바운더리에서 출발해서 다른 바운더리로 향하는 그런 녀석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인터섹팅 커브가 아니라 셀프 인터섹션이 없는 커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디스조인트하게 이제 그런 아크들 집어넣는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제일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이 될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운더리 1, 2, 3라고 하면 네. 1이랑 2 사이에도 이렇게 몇 개가 생길 수 있고 2랑 3 사이에도 몇 개가 생길 수 있고 1이랑 3 사이에도 몇 개가 생길 수 있는, 얘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 바운더리에 생기는 인터섹션 개수를 뭐 A1이라고 하고, 여기에 생기는 개수를 A2라고 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에 생기는 여러 합의 A3라고 하면은 삼각분응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A1의 경우에는 A1의 경우에는 이제 A2 더하기 A3보다 작게 될 거고요. A2도 A1 더하기 A3보다 작게 될 거고, A3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도식화한 게 그냥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딘지 모르지만 유클리디안 공간에 이제 하이퍼 서피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리니어 이퀘이션 세 개가 있고 그거 세 개로 만들어진 부등식 사이 영역에 A1, A2, A3 값이 있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 실수 값들은 그냥 이런 이런 지오메트릭한 오브젝트에 대응이 되는 거죠. 네. 자, 요런 녀석이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개수가 점점 더 작아져가지고 A1, A2를 있는 게 만약에 0이 되었다 치면은 그거는 이 세 개의 부등식 중 하나의 바운더리에 다가가게 된 거고요. 그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A2는 0인 형태인데, A2는 0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그 A3가 A1 더하기 A2인 형태일 건데요. 네. 여기서 약간 더 나아갈 수 있냐를 생각해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헛소리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한테 들어가서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은 얘 같은 경우는 빼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로 잘라줬을 때 이쪽도 지금 구멍이 걸려 있고 이쪽도 구멍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뉴 호모토픽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렇게 넣어준 건 허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에센셜한 인터섹션이 아니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빼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는 넣어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지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녀석이 이 파란색을 잘라봤을 때 이제 분리되었죠. 그러고 사실은 제가 안 그렸지만 이거는 세 번째 바운더리를 위해서 그려준 그림이고, 만약에 첫 번째 바운더리를 위해서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려면 지금 반대쪽 그 두 번째 바운더리 감아서 와야 하는데
이 파란색이 배리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렇게 한 바운더리에서 자기 자신으로 향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바운더리 하나에 약간 더 편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세 번째 바운더리를 편해해 주는 거고 세 번째 바운더리를 위해서도 이런 일하면서 동시에 예를 들면 첫 번째 바운더리를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그 셀프 인 셀프 아웃이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도식화해 보면 여기 바깥에 삼각형이 하나 더 생기게 돼요. 이 삼각형의 뜻은 여기서 한쪽 한쪽 이니퀄리티가 이퀄리티가 된 다음에 그 이후로 더 밀었을 때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세 번째 바운더리를 위한 영역이 되고요. 여기는 첫 번째 바운더리 위한 영역, 두 번째 바운더리 위한 영역이라고 치면 얘 세 개는 서로 떨어져 있고요. 겹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바운더리로 셀프 인 셀프 아웃이 되면서 동시에 첫 번째 바운더리로 셀프 인 셀프 아웃은 불가능하고요. 요거가 이렇게 그냥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니퀄리티 중 하나는 깨질 수 있어요. 하나는 깨져도 돼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저쪽 사이드에 붙을 수 있고 얘 꼭지점에 붙을 수 있겠죠. 여기 꼭지점에 붙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두 번째를 위한 인터섹션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를 여기 값은 이제 A2는 0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으로 여기를 아예 없애버려도 세 번째는 자기 인터섹션 충분히 잘 가질 수 있고 여기까지요. 첫 번째도 들어온 녀석이 보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쪽 반대로 A1 쪽을 죽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둘 다 죽이면은 그거는 유일하게 딱 이런 점이 됩니다. 사실 지금 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개수가 예를 들면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차원이 될 건데요. 네. 어쨌든 여기 꼭지점이 정확하게 세 번째 바운더리로 셀프 인 셀프 아웃이 되는 케이스만을 얘기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삼각형이 뜻하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1차 방정식 3개로 그냥 그려준 것밖에 안 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페어 펜치 안에 생길 수 있는 디스조인트 아크들을 실수값들로 파라미터라이즈를 한 거죠. 실수값 3개로. 네. 일단 여기부터는 굉장히 순조로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지너스 3를 만들고 싶으면 이거를 3개의 페어 펜치에 대해 해주고 이어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제 이어 붙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크 얘기였고요. 이제 글루잉이 들어갔는데 이 글루잉 경우 아까 무엇을 보았냐. 네, 이 커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녀석하고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녀석하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지적 주셨는데 이렇게 그냥 꺾여도 되나요? 라고 좀 반듯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홈모터 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다룬 건 토포로지컬 커버들이에요.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빨간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터섹션이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아요. 네. 그리고 파란색 입장으로 봤을 때에도 사실은 죄송합니다. 조금 더 제대로. 네. 파란색 커브 기준으로 봤을 때 인터섹션이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엉망으로 그렸군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1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주려면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커버가 하나 더 필요한 건 맞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어 붙일 때 그림이 엉망이니까 한 번만 다시 그리겠습니다. 대충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어 붙일 때
조금 낫네요. 이 초록색 라인이 이 빨간색 바운더리 부분에 인터섹션을 하고 있는 아크인데 얘를 이어붙일 때 이제 트위스팅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 바퀴 시계 방향을 감아서 붙인 거랑 반시계 방향을 감아서 붙인 거랑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봤듯이 네. 이 방향이랑 이 방향 구분을 해주고 싶고 사실 빨간색으로 트위스팅 했던 거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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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제 그 저런 커브들을 구분해 주겠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러스의 경우에는 그냥 실린더를 자기 자신하고 붙일 때 얘기했고 저의 경우에는 페어 팬츠에 물론 자기 자신이 하고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녀석하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빌딩 블록이 여러 개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아크가 이렇게 두 개가 왔고 여기에도 이제 두 개가 와서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붙일 때 몇 번 트위스팅 해줄 것이냐 그리고 요 스트랜드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재는 방법은 아까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하다는 거는 이렇게 하죠. 자, 예를 들면 페어 펜치를 어떻게 자르는 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도 자를 수 있거든요. 네, 잘 잘렸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얘를 죄송합니다. 얘를 이렇게 하고 이제는 얘도 이렇게 하고 일단 대충 이렇게 해보죠. 네. 자, 파란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크드 이어줄 때 그러니까 네. 아크에서 출발하지 말고 만약에 커브가 그냥 있었다 치면은 그런 커브는 여기하고도 이런 파란색 커브하고도 좀 만날 수 있고 이 빨간색 커브들하고도 좀 만날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빨간색 커브들 각각에 몇 번 만나는지를 다 재줄 거고요. 그거는 페어 펜츠 각각 위에 아크들을 그려주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파란색하고도 몇 번 만났는지 재어줄 거예요. 일단 그게 하나고요. 마치 토러스에서 재줄 때 토러스에서 이런 이 초록색 아크를 재줄 때 일단 이런 파란색 커브하고 몇 번 만났는지 재준 것처럼요. 네. 그런데 토러스에서 보셨듯이 트위스트를 재려면은 지금 이 파란색 하나만으로 되지 않고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한번 틀어준 그 커브까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예를 들면은 이 파란색을 빨간색 방향으로 한번 틀어준 녀석 요 커브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의 트위스트 재고 싶으면 얘하고 만나고 있는 파란색 커브인 이쪽 방향으로의 트위스트. 네. 트위스트 방향은 뭐 반시계로 하든 그 시계 방향을 하든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말씀드렸듯 코디네이트를 잡아주는 이 빨간색, 파란색, 아니 이 알록달록한 이런 커브들은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파이원의 제너레이터 방향인지 제너레이터 역방향인지 이런 거는 알고 있다고 하셔도 돼요. 다만 재어주는 이 초록색 커브들만이 언오리엔티드인 거고요. 그래서 선호하는 방향으로 트위스트를 걸어주시고요. 그 트위스트 된 커브들하고 몇 번 만났는지도 재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 빨간색 주위로 파란색 기준선이 여기 이렇게 있고
아크들이 이렇게 왔을 때 아크들을 붙여줘야 하는데 아크들을 이렇게 붙이냐 아니면 한 바퀴 더 감아서 붙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 한 바퀴 감싸고 있는 요 커브하고 몇 번 만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조금 로컬한 그림을 한 번만 그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디테일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이렇게 있고요. 파란색이 있을 때 아크 하나만 가져와 보죠. 아크가 예를 들면 이 파란색하고 최소한 다른 곳에서 별 일이 안 생겼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안 만난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만약에 좌표를 0으로 기록한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붙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언앰비규어스하게 결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초록색을 이렇게 붙이지 않고 한 바퀴 돌려서 붙인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어 붙여진 방식은 그냥 붙일 수도 있지만 여기를 한 바퀴 돌아서 붙일 수도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 파란색이 좌표를 1로 기록하겠죠. 근데 이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감을 수가 있고요. 네. 이 경우에도 파란색은 좌표를 1로 기록할 거예요. 물론 빨간색은 항상 좌표를 1로 기록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 두 대칭의 상황은 빨간색, 파란색 킴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넣는 커브는 바로 이 커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커브를 아예 만약에 기록에 추가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자기하고 똑같은 커브는 인터섹션이 없는 걸로 봅니다. 물론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이 부분에서 말미암아서는 지금 현재의 초록색 커브하고 이 알록달록한 커브하고는 인터섹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초록색 커브가 이렇게 잡히지 않았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감긴 녀석이었다 하면은 파란색은 절대 그 둘을 구분 못 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겼다고 치면은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알록달록한 녀석이 죄송합니다. 이 알록달록한 녀석이 이 초록색하고 잘 보시면 인터섹션이 한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칭이 깨지는 게 바로 한 번 감아준 녀석을 코디네이스로서 사용해 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길었는데 지금 이런 빨간색 커브들이랑 이 파란색 커브들 개수를 다 세보면 원래는 6만 6개가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이 숫자가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인데 빨간색 3G-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3G-3G인데 뭐 익숙하신 이유는 아마 테크노 스페이스 디멘전이기 때문일 건데요. 나중에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어떻게 보면은 그 페어 펜치의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 일단 퀀티티 하나를 주고요. 파란색은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트위스트 같은 걸 주는 것인데 그런데 파란색 혼자만으로 지금 완벽하게 원투원으로 재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파란색이 카피드 이런 알록달록한 커브들을 더 써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쓴 코딩의 개수는 9G-9개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커브들이라는 것은 커브들 이렇게 커브니까 S라고 하겠습니다. 이 서피스 시그마의 커브들은 지금 어떻게 파라메트라이즈를 했냐면 실수값 9G-9개를 가지고 재어줬는데 이게 인젝티브 하다라는 게 성립을 하고요. 이걸 저희가 증명하지 않았지만 네. 방금 한 논리를 사용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얘의 실제 디멘전은 60-6가 더 정확한 게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어 슬쩍 넘어간 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음. 근데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너무 안 쉬고 얘기를 했네요. 혹시 제가 슬쩍 넘어간 게 어떤 부분일지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그러니까 제가 사기를 친 하나의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얘기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저희 첫 프로포지션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9G-9개가 있으면 인젝티브하게 구분해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요게 되려면은 실제 디멘전 60-6이니까 몇 개의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커트를 해줘야 한다는 거였죠. 근데 커트를 해줘야 하는 방식 자체를 제가 앞에서 조금 얘기를 해드렸죠. 요런 느낌의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사이에 이제 리니어 릴레이션이 있어서 그걸로 바운드가 되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는 게 일단 제안을 주기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트위스트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트위스트에 대한 제가 얘기를 별로 안 하긴 했는데, 그거가 또 디멘전을 좀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디멘전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어, 제가 사기를 친 부분은, 자, 예를 들면, 아까 비슷한 그림 같아 보이는데요. 요거 자체가, 제가 초록색으로 했죠. 요거 자체가 커브였다고 해봅시다. 얘는 사실 커브가 아니라 커브 두 개죠. 근데 커브 두 개인데 얘를 예를 그 페어 펜치로 잘라내 생각해 보면은 그냥 아크여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두 개일 거고 그 두 개를 그냥 붙인 거에 다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붙일 때 그 코레스pondence를 잘 줘서 이어 붙이면은 이 초록색 덩어리가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버리면 초록색 덩어리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붙인 방식 중에 어떤 거는 커브를 주고 어떤 거는 멀티 커브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커브 여러 개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커브 하나로 딱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제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네. 다른 분들도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저 혼자 모르는 거이거나요. 아무튼 저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그러니까 여기 개수를 해주고 얘 그 바운더리 사이에 이어붙여주는 방식을 기록해 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커브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커브 여러 덩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기록하는 거에 더 가깝고요. 물론 커브는 그거의 섭셋이긴 하죠. 근데 저희는 그 섭셋을 코딩만 가지고 약간 정확하게 디텍트하는 법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저희는 커브가 아니라 얘가 섭셋으로 들어있는 이제 커브 여러 개의 집합을 생각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얘가 더 자연스러워요. 네, 그림에. 제가 그림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방금 본 컨스트럭터는 멀티커브를 파라메트라이즈 하는 거에 더 가깝고요. 멀티커브를 파라메트라이즈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오브젝트로 갈 준비가 된 것인데 오늘 또 시간이 열심히 지나가 버렸으니 커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걸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얘가 또 들어있는 메저드 폴리에이션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멀티커브가 등장하는 얘기까지 했고요. 저희 그림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매핑 클래스 그룹이 얘가 어딘가에 액트를 하고 그러니까 걔가 어떤 거에 예를 들면 아이소메트릭 그룹이 되건 아니면 그냥 그룹 네 무언가 오브젝트에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페이스에 작용을 해서 그 액션을 보게 될 건데 그 액션을 가지고 매핑 클래스의 엘리멘트들의 이제 그러니까 매핑 클래스들의 성질도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거의 대표적인 얘기로 저희가 타이크맨 스페이스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듈라이 스페이스에 이제 마킹을 넣어둔 거라고 해서 매핑 클래스 그룹은 그 마킹을 변화시켜주는 것이다. 그래도 타이크맨 스페이스에서 뭔가 변한다. 그래서 그 액션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에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뭔가 커브에 작용을 시킬 것 같고 그 커브가 어딘가에 더 큰 거에 들어갈 것 같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정확하게 어떻게 가고 있나요? 라고 하면은 타이크맨 스페이스가 있고요. 얘네는 사실은 나중에는 적당한 퍼전을 취하면요. 이거에 어떤 퍼전을 잘 취해주면은 이제 타이크맨 스페이스의 어떤 바운더리 포인트 같은 느낌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웨이셔널 포인트가 같은 역할이고 걔가 사실은 더 큰 거에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뭐 PMF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요거를 쿼션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매핑 클래스 그룹은 타이크맨 스페이스에 액트하기도 하고 이거 바운더리에도 액트를 하기도 해요. 이 바운더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약간 유클리디언 볼 같은 형태가 되어서 브라우베르 픽스드 포인트 같은 티어럼 같은 거를 잘 적용시킬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클로스드 볼이 되어서 네, 잘 적용시킬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거는 저희 메인 얘기고요. 격가지 얘기로 말씀드리면은 바운더리 말고 타이크맨 스페이스 안에서 이 커브들을 볼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러니까 이 커브는 무조건 바운더리만 달려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타이크맨 스페이스에 어떤 조그마한 영역이 있어서요. 이 조그마한 영역은 무엇이냐면요. 알파라고 하죠. 이 알파의 정체는 서피스에 커브 하나를 잡아주고 네. 얘가 많이 작아질 때 많이 작다는 것은 하이퍼블릭 센스로 작다라고 두셔도 이론 얘기 만들 수 있고요. 익스트리멀 랭스 그러니까 그 복수 해석적인 그 랭스가 작다고 보셔도 마찬가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어떤 랭스가 많이 짜부된 형태 그러니까 이런 녀석은 포함해주고 이렇게 뚱뚱한 녀석은 네 이렇게 뚱뚱한 녀석은 포함 안 하는 그런 सब셋을 잡아주면요. 이거는 하이퍼블릭 지오메트리를 조금 아셔야지만은 그냥 상상하셔도 되는 게 이렇게 짜부가 되어 있으면은 얘를 지나는 다른 커브들 무조건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이퍼블릭 지오메트리 약간 상상해 보시면 약간 그 원통을 말았을 때 여기가 많이 말리면은 약간 이쪽에서 지너스 만들어주고 싶다 해도 멀리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여기 칼라가 생긴다고 해서 여기가 칼라 렘마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그냥 네 대충만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 번에 짜부시킬 수 있는 커브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세 개를 동시 짜부시켰으면은 다른 녀석은 더 짜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작아질 수 있는 커브의 개수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영역들끼리는 기껏해야 몇 개가 겹칠 수 있죠. 아마 이 개수가 네 기껏해야 맥시멈 인터섹션이 3-3일 거고요. 그래서 얘네가 겹칠 수 있냐 없냐를 그 인터섹션 패턴을 그냥 기록해 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버텍스를 두고요. 버텍스는 각각의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각각 서피스 위의 커브예요. 알파, 베타, 뭐 감마라고 하죠. 그런데 이 커브들 사이에
여기 이 영역이 인터섹션을 할 수 있냐 없냐. 즉 다르게 말하면 얘네가 떨어져 있냐 안 떨어져 있냐. 다시 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터섹션 센서 생각하면 인터섹션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인터섹션이 없으면 이어주자 라는 단순한 규칙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방금 맥시멈 인터섹션이 3D만 쓰려고 했던 것은 여기에 그릴 수 있는 맥시멈 심플렉스가 3D만 쓰려고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심플렉스까지 다시 다 채워준, 그러니까 만약에 삼각형이 보이면 여기도 채워주고 다면체가 보이면 그 안쪽도 채워주고 그렇게 했을 때 얘는 파이나이트 디멘저널 이제 컴플렉스가 되고요. 대신에 그 디그리는 인피니트입니다. 그러니까 각 버텍스는 연결되어 있는 이제 엣지가 인피니트고요. 그래서 얘는 논 프로퍼한 스페이스가 되고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서 그런 약간 심플리셜 컴플렉스를 커브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커브 컴플렉스가 방금 보셨듯이 타이크너 스페이스에도 약간 서브세트끼리 인터섹션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타이크너 스페이스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짜부시켜준, 그러니까 네, 그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타이크너 스페이스 with 타이크너 디스턴스 자체는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조작을 가해준 것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large scale geometry sense에서 유사하다. 쿼지 아이소메트릭 하다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 보는 용어들은 그냥 대충만 그냥 이름만 들어두시고요. 정확한 거는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비슷해서 지오메트리 글쓰기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둘은 거의 비슷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매핑 클래스 그룹하고 또 어떤 센스에서 유사한데요. 그거는 또 네. 그러니까 어떤 서브 그룹들을 그냥 무시해 줬을 때 대충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타이쿤 스페이스랑 모듈러 그 매핑 클래스 그룹은 굉장히 다른 오브젝트라고 생각했는데요. 최소한 이렇게 리덕션을 조금 시켜준 상태에서는 어떤 유니파이드 팀으로 얘기를 할 수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를 공부하는 게 사실은 21세기에 약간 타이쿤 스페이스 공부를 하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왕 커브 얘기가 나온 김에 커브가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실제로 뭘 할 수 있나? 리밋을 취하기 전에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저희 이제 나중에 리밋을 취할 거지만, 네. 그런 타이쿤 스페이스 안에서도 충분히 잘 보이고 있다. 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정말로 메저드 폴리에이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메저드 폴리에이션은 원래 지난 시간쯤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지금 이제 커브 컴플렉스에서 심플렉스를 만드는 과정은 멀티 커브랑은 맥락상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맞나요? 멀티 커브가 페이스에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호모토픽한 여러 개를, 그러니까 멀티 커브도 센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멀티 커브 센스 만약에 이런 녀석을 멀티 커브로 봐줄 거냐? 왜냐하면 여긴 지금 애니우스 바운드하고 있고 더블 시킬 수 있겠죠. 네. 이런 걸 멀티 커브로 볼 거냐? 저희 앞으로 할 얘기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 걸려 있는 게 두 번이 더해지는 셈인데요. 이런 것도 칩니다. 만약에 그렇게 친다면은 커브 컴퓨터가 바로 대응하진 않을 건데 이게 아니라 디스조인트하고 서로 호모토픽하지 않은 커브들을 여러 개 넣은 것만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만 맞고 여기에 두 번 안 들어가고 만약에 또 다른 멀티 커브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새로 넣고 이런 오브젝트를 본다면 이런 오브젝트 각각은 여기서의 페이스가 될 거고 제일 많이 채워넣은 멀티 커브가 탑 디멘저널 탑 디멘저널 심플렉스로 나타나게 되겠죠.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그 파라미터 한 개를 더 소개하셔서 이제 9G-9으로 이제 인젝티브하게 네, 보내시는 그 과정과 실제로 그 이제 소위 이제 벌스 임베딩을 쓰는 거는 실질적으로 네.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이퀘이션을 잘라준다고 표현하셨는데. 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바로 잘 보이는 것은 아닌데요. 어, 일단은 제가 9G-9이라고 했는데 실제 디멘전은 6G-6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로컬 디멘전을 그러니까 로컬 디포메이션 티어리를 사실은 실제로 구사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얻어지는 거고 그 결과는 방금 9G-9이랑 좀 별개이긴 합니다. 별개이긴 하지만 저희는 결국은 커브들의 극한으로서 매저 포메이션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싱글 포메이션 어떤 구조를 얹어준 것인데 그거는 쿼드러틱 디퍼런셜이라는 거랑 결국 관련이 되고요. 그러니까 리만 서피스 위에서만 생각한다면 자연스러운 쿼드러틱 디퍼런셜이랑 오브젝트랑 관련이 되고 그거의 로컬 그 디포메이션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6로 나오고 벌스 인베딩하고도 관련이 되게 되죠. 네. 그러니 지금 이 커브 구조들은 그러한 얘기들이 디스크릿 버전이고, 네, 약간 애널리틱 버전으로 가면은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관련 짓기는 조금 힘들긴 하고요. 나중에 그 쿼드러틱 디퍼런셜 얘기한 다음에 한번 다시 다뤄보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더 없으시면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